우리 애는 학원만 5개 다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만 시켜요. 의대 보내려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열정적인 부모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가정일수록 미래에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 서울 강남 대치동. 수많은 고급 외제차가 학원 앞에 줄지어 서 있다. 모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다. 사실상 교육이 이 지역의 종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대치동에서 태어나 자란 상위 0.1% 자녀들조차 지금 30대가 되자마자 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왜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겨우 월세살이가 되는 걸까? 하버드의 교육사회학자 리사링 교수는 전 세계 11개국의 고소득층 가정과 중산층 가정이 자녀 교육 방식을 장기 추적했다. 그 결과 가난해지는 가정은 성적에 집착하고 부유해지는 가정은 자산에 집중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다. 우리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영어 단어 1000개를 외우게 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결국 부자가 되진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난한 가정은 좋은 직업을 목표로 한다. 부유한 가정은 자산 소유를 목표로 한다. 즉, 전자는 공부와 취직이 목표이고 후자는 자산과 기업이 목표다. 같은 성실함으로도 이 목표의 차이가 인생 전체의 자산 규모를 갈라놓는다. 스티브 잡스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 왕따였고 앨런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철저히 암기식 교육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공부가 아니라 사업, 자산,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게 된다. 결과는 뻔하다. 공부 잘했던 아이들은 잡스의 회사에 취직했고 잡스는 그들을 고용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인간의 본능과 뇌 구조에 있다.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뇌는 위험을 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공부만 잘하면 실패는 피할 수 있어 보이니까. 즉, 대부분의 부모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준비시키고 극소수의 부모만이 자산이 늘어나는 인생을 설계한다. 이게 두 가정의 진짜 차이다. 가난해지는 부모는 경쟁에 반응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는다. 학원비에 몇백만 원을 쏟아붓고 대학 입시에만 모든 걸 건다. 하지만 부유해지는 부모는 구조에 반응한다. 경쟁보다도 이 아이가 살아갈 시스템을 먼저 이해한다. 이 시대에 자산이 불어나는 방식을 먼저 공부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실험해본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했다. 지금 세상은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 게임이다. 공부는 그 게임의 티켓일 뿐이다. 게임을 지배하는 건 티켓이 아니라 자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공부 잘해서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 그는 30년간 성실히 일하면 약 10억 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20대에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한 사람은 3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만 임대 수익이 나도 10억이 넘는 현금이 쌓인다. 공부를 통한 노동소득과 자산을 통한 수익소득의 차이다. 부자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시킨다. 바로 경제 시스템 이해력, 현금 흐름 감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이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주식 차트를 보여줬다. 버핏의 아버지는 버크셔에서 왜 이 주식이 뭔지 알려줬고
10살 때부터 복리 계산기를 쥐어줬다. 이들은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세상의 구조를 먼저 가르친 부모들이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부가 나쁘다는 얘긴 아니다. 공부는 기본이다. 하지만 부유한 가정은 그 위에 시스템을 더한다. 공부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현금화 구조. 반대로 가난한 가정은 공부 암기 성적 입시 취업.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그 취업조차 점점 AI에게 밀린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직군일수록 대체가 빠르다. 회계, 법률, 의료, 기술직까지. 그럼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까? 공부만 한 아이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돈의 흐름과 연결하는 사고를 가진 아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전히 아이의 성적표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적이 현실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줄 것인가? 공부에 올인하는 가정은 단기적으로는 뿌듯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게임에서 밀린다. 반면 현실을 가르치는 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유해진다. 공부에 올인하는 가정은 가난해지고 이걸 준비하는 가정은 부유해진다. 2부. 아이에게 성적이 아닌 시스템을 가르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부자들은 어떤 교육을 하기에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걸까? 1. 부자들이 공부 대신 준비하는 5가지. 1. 자산 감각을 키운다. 숫자 계산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체감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월세 매출이자 세금 구조를 어릴 때부터 설명한다. 용돈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쓰게 한다. 2. 문제 해결력을 체화시킨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정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부터 스스로 묻게 만든다. 3. 현금 흐름을 가르친다. 노동 vs 자산, 이자 vs 배당, 지출 vs 재투자의 구조.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스스로 시뮬레이션하게 만든다. 4. 자기 통제력을 훈련시킨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쓸 수 있을 때도 안 쓰는 능력을 먼저 훈련한다. 기다림, 포기, 집중 같은 지연 만족 능력을 강조한다. 5. 사회적 자본을 설명한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집단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사람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힘이 돈이 된다. 2. 돈 감각 교육 이렇게 다르다. 가난한 가정의 언어. 그건 비싸니까 안 돼. 돈은 아끼는 게 최고야. 그 사람은 운이 좋았지. 부유한 가정의 언어. 그건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지금은 써야 할 때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든 걸까? 말투의 차이가 사고의 차이를 낳고 사고의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든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가정의 언어 습관이 자녀의 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돈은 악하다는 뉘앙스의 언어를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자녀가 돈을 죄책감과 연결짓게 되고 부에 대한 갈망보단 수능과 타협을 선택한다고 한다. 3. 부유한 가정의 실전 전략.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마크 앤드리센은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이 가장 먼저 배운 건 영어도 수학도 아닌 자기 관심사로 돈을 버는 구조였다. 그의 아이는 레고를 좋아했고 그걸 유튜브로 찍어 편집해 올리게 했다. 그게 작지만 실전이었다. 내가 만든 콘텐츠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광고가 붙고 돈이 들어온다. 공부보다 먼저 현실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시킨 것이다. 워렌 버핏은 손자들에게 장난감 대신 주식 1주를 선물했다. 그리고 1년 뒤 물었다.
이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직접 조사해서 발표해봐. 그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 주식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회사라는 걸 배웠다. 그게 자산 감각의 시작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조카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지 않았다. 대신 한 권을 읽고 나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라고 물었다. 그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지식 응용 실행 피드백 수익화. 이 과정을 훈련시키는 철저한 자산 감각 훈련이었다. 4. 실전 사례 부유해진 가정 vs 가난해진 가정. 케이스 1 같은 대학, 다른 미래. 씨와 B씨는 모두 서울대 졸업, 둘 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 씨는 매달 400만 원 급여로 소비, B씨는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법인 설립에 투자. 10년 뒤 어는 과장, 월급쟁이. B는 직원 12명을 둔 사업가. 차이는 자산 구조에 대한 인식이었다. 케이스 2 같은 자녀 사랑, 다른 결과. 두 가정 모두 아이를 사랑했다. 가난한 가정은 아이를 학원 6곳에 보내고 모든 대화를 성적과 문제집에 집중. 부유한 가정은 아이와 함께 매월 한 번 사업 구상 회의를 했다. 10,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되팔아보는 게임도 했다. 20년 뒤 한 아이는 공무원 준비 중, 다른 아이는 스타트업 CEO가 됐다. 5. 당신이 할 수 있는 변화, 지금부터. 지금 당장 자녀에게 물어보자. 요즘 너는 뭘 만들어 보고 싶어? 그걸 팔 수 있다면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게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 공부를 하는 걸까? 이 지식으로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건 철학이 아니라 실전이다.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자동으로 자산지향적 사고로 바뀐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공부만 강조하지 말고 현실 구조를 함께 탐색하라. 돈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어떻게 벌고 불리는지를 대화하라. 자산을 실제로 보여주고 작게라도 움직이는 경험을 제공하라. 공부는 수단이다. 그 수단을 어떻게 현실과 연결할지는 오직 부모의 시야에 달렸다. 마무리 요약. 공부에 올인하는 가정은 경쟁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부유해지는 가정은 구조를 중심으로 자녀를 준비시킨다. 공부는 필요하지만 부는 공부만으로 오지 않는다. 자산 감각, 시스템 이해력, 그리고 실전 경험이 핵심이다. 진짜 똑똑한 가정은 성적표가 아닌 현금 흐름표를 먼저 읽는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아이가 20년 뒤에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으로만 남을지, 현실을 움직이는 자산가가 될지는 당신의 오늘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